마스크를 쓴 서로의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할 거리마저 규격화된 코로나 시대. 사회 전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격변이 일어나는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화와 예술에 헌신하는 창 제작자와 연구자들의 고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예술과 디자인, 기술과 학문의 다채로운 접근을 통해 인류를 성찰하고 새로운 실험에 도전하는 현장. 이곳은 ACC 레지던시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문화와 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 곳, 바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코로나 이후 적막하던 전당이 지난 8월부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시작된 덕분인데요. 전 세계 창 제작자와 연구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벌써 5년째를 맞이한 ACC 레지던시. 올해의 주제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레지던시의 주제는 바이오필리아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의 합성어. 우리말로 생명 사랑으로 풀이되는 바이오필리아. 기후위기 등 지구의 문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고민 끝에 ACC가 선정한 중심 키워드죠. 크리에이터스, 다이얼로그, 디자인, 시어터 분야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로 각자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이얼로그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김소희 연구자. 다이얼로그는 올해 처음 레지던시에 도입된 분야로 학술 분야 전문가 교류를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기 전 김소희 연구자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예술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바이오필리아지만 바이오포비아,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어떤 두려움으로 접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을 때 주제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바이오필리아를 생각하고 오셨지만 저는 사실 바이오포비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 글은 거의 인덱스북처럼 그러니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건축을 전공한 전재우 연구자는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재우 연구자는 각질 도시, 영어로는 필 얼바니즘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현대 건축물의 외피라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는 중이죠. 제목은 필 얼바니즘이고요. 한국말로 해석한다면은 껍질 얼바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껍질은 그 건물의 외피라고 해가지고 그 외벽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외벽이 이제 점점 계속 두꺼워지는 현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시대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열을 잰다든지 그런 이제 버퍼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실내의 개념이 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작가들은 레지던시 기간 동안 작업 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 공간에 함께할 수 없다면 이렇게 화면을 통해 서로 만날 수도 있죠. 비대면 회의와 마스크를 쓴 풍경에 모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뭔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2015년도 개관전을 했을 때부터 복합 일간에 천장 엄청나게 높은 공간이고, 거기서 전시해놓은 작가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여기서 정말 전시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여기 선정되고 나서 전시가 이제 거기서 된다고 해서 정말 좋았고요. 질문이 뭐였죠? 작업 크기가 10m, 10m 되는 큰 사이즈인데 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작을 도와주는 장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테크니션 부분, 그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작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복합 스튜디오. 또래 작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디자인 분야에 참여한 작가들은 작업 공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 작품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최지희 작가는 ACC 레지던시를 통해 디자인 분야에 처음으로 도전했는데요. 미로처럼 연결된 전당 공간의 영감을 받아 피지올로구스의 미로를 타이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느끼는 어떤 ACC의 어떤 생경한 미로 같은 느낌, 그리고 주제를 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피지올로구스의 미로라는 이제 타이틀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삶 자체를 어떤 미로의 공간으로 보는데, 이제 미로의 공간으로 여길 때 그 미로를 어떻게 또 정의하는가가 또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린스의 공간을 제가 생각하는 미로의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나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전체 전시 주제를 잡았고, 그대로 과정을 겪으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던 박고은 작가. 바이오필리아라는 주제를 듣고 그가 주목한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플랜 제스처라는 작업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식물의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는 패턴을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15시간 낮과 밤 동안 식물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가를 연구한 핀란드에서 진행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의 저자에게 스캔본을 요청을 해서 그 스캔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유로운 몸짓과 눈길을 사로잡는 무대 세팅. 시어터 분야 참여 작가들의 준비 현장인데요. 시어터 분야는 참신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해 전 창작 단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작가들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안무가인 박하니 작가는 줌으로 진행한 온라인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준비 중입니다. 막이 오르면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실제로 제가 8월부터 여기 ACC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면 ACC 전체가 닫혔다가 다시 좋아지면 열렸다가, 그런 불확실성과 어떤 가시적이지 않은 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모호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고, 과정을 제가 이제 시적 신체 담론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하고 그 중심 단어들을 이야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으로 만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텍스트도 나오고 스코어링도 나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막이 올랐습니까? 어제 또는 오늘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까? 손 쓸 수 없이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A에서 어쨌든 막은 올라간 것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2003년 8월 13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전 사건 이래로 역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력 공급은 정전 3일 만에 대부분 복구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정전의 여파로 현재까지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연결망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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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같은 이곳 ACC.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빛의 숲이라 불리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어터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시적 극장이 선보이는 어둠을 만나러 가는 길. 사운드와 공간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작품이죠. 쭉 따라서 가시면 돼요. 1번 길을 걸을 때는 1번을 플레이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2번 길은 2번 플레이하시면 되고 3번 길은 3번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문화원 이걸요? 여기 이거 같아. ACC 주변 지상의 숲길을 걷다가 지하의 예술극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상과 달리 점차 어두워지는 지하의 공간. 관객들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게 될까요? 저희가 어둠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된 것은 코로나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레지던시를 왔을 때, 그래서 이 극장을 리서치를 할 때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는 여름이었고, 그리고 밤에 그 숲과 어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어둠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의 어둠을 한번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진나래 작가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바이러스를 법정에 세우는 연출을 통해 코로나 상황을 연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지난 봄 원고 사단법인 해피미트의 돼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의 피고 중간자 V에게 재물 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산 피해가 막대합니다.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합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십시오. 본 참고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랍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하여 주시기 판결을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판결을 받아들이세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평소 교류하기 힘들었던 분야의 창 제작자와 연구자를 만나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받은 작가들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보여주게 될까요? 작가들이 숙소로 활용하는 이곳은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올해 레지던시의 최연소 참여자인 이지원 작가와 이다영 작가. 보내드린 조명을 그냥 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타임은 세컨드도 되고 아니면 위에 세컨드 다니도 되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번에 휴학을 하면서 이제 레지던시 생활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월에 이제 레지던시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내려와 봤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하기에 부족함은 없는데 조금 더 넘쳤으면 하는 바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예년과 달리 올해 작가들이 머무는 숙소는 조용한 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마스크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해야 하지만 이렇게라도 서로 만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와 전당을 출퇴근하듯 오가며 작업하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다이얼로그 분야의 김순욱 연구자와 나열랑 연구자도 숙소와 작업실, 연구와 휴식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동안에 숙식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공이 돼서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체류하면서 주로 이제 식사나 숙식이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실은 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있으니 거기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까 좀 보시다시피 제 방 같은 경우는 다른 팀이 있는 방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적응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연구실에서 돌아올 때 여기가 이제 제 집 같고 굉장히 편합니다. 냉장고에 물을 가지러 간다든지 하는 사이에 얼굴 마주친 김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편이에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식당에 내려갔을 때 이제 그날 마주친 멤버가 그날 같이 밥 먹는 이제 메이트가 되는 거죠. 숙소에서 만났던 반가운 얼굴, 이다영 작가와 이지연 작가의 작업실은 복합 스튜디오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크리에이터스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스는 예술과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작가의 실험적 작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사람은 빛과 사운드를 이용해 DMZ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작품을 구상하고 있죠. 이번에 ACC 레지던시 전체 주제가 바이오필리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DMZ의 생태계입니다. 그 DMZ의 생태계 안에 있는 먹이 구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의 순환 구조나 그것이 갖고 있는 균형 같은 것을 저희가 잘 보기는 힘든 미시적인 유전자 단계에서 각 생물종을 구분하는 부분에 바코드 역할을 하는 DNA를 가져와서 그것을 소리화하고 또 빛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런 미시적인 세계와 그리고 생태계라는 또 관찰하기 힘든 굉장히 거시적인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런 청각이나 혹은 빛에 의한 약간 추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작품을 선보이게 될 닥드정 작가 역시 크리에이터스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닥드정 작가는 니체의 권력의 의지라는 제목을 차용해 중력의 의지라는 타이틀로 설치 미술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구상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항상 돌려보는데 커다란 천막 안에 구슬 수만 개를 이제 풀어넣고 천막의 계곡을 형성시켜서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수많은 구슬들이 서로 이제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서로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집단주의라는 게 떠올랐고 거기서 이제 연관돼서 그때 예전에 읽었던 그 니체 철학서 권력의 의지 그 부분 내용이 떠올라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본인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22,000개의 구슬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관람자한테 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압도감이라든가 그 홀리게 돼서 반짝이는 것에 본인도 같이 휩쓸릴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연구소에 위치한 다이얼로그 작가들의 연구실.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열랑 연구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연극과 애니메이션 같은 대중 장르에 대한 분석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적 방향성 연구.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 시대적 콘텐츠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산업화 시절, 그러니까는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절부터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시기별로 이제 역사적인 세계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들의 중심에 섰던 혹은 반영이 됐던 유명했던 그런 작품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대중예술 장르고요.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극 전공이기 때문에 연극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논문의 형태가 아니어도 더 파생되어서 재밌는 얘기들을 규격에 맞춰서, 그리고 저의 이제 견해를 집어넣어서 쓰는 형식으로 방향성을 좀 가고 싶어요. 예. 김순욱 연구자 역시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할 대안 공간에 대한 연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특성을 살려서 치유적 공용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 맹수라든가 그런 것들에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과, 그리고 먹잇감을 찾기 위한 어떤 전망이 좋은 장소를 찾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해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익명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의 그 거리로부터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기능을 담고 있고, 한편은 이웃들 간의 어떤 시선으로서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특성과 그 중정형 주택의 특성과 좀 연결시켜 보려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발표가 있는 날,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진척이 있었을까요? 파사드 그리고 외벽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간 발표를 해가지고 50%죠. 이제 55%로 할게요. 네. 지금 아마도 중반부 조금 넘어선 상태인 것 같아요. 디자인 분야 작가들의 열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보배 작가. 보드게임의 방식을 적용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제목은 플라스틱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우주의 생태계의 순환처럼 해양 쓰레기들이 순환하면서 이제 인간과 생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인 주제로는 이제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바다 생태계 생물들이 그 플라스틱 쓰레기에 적응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무해한 바이러스와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적응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북이랑 보드 게임이랑 이제 비노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나영 작가는 집단 속 억압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연속된 이미지로 표현할 생각이죠. 집단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개인이 가진 그런 자유의지를 억누르고 희생을 시킵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자유의지를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해버리면서 마치 웃음거리처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집단에서 도태될까봐 집단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나 자신을 그런 사회 규범에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관심을 둔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세라 작가는 멈추지 않는 유기체의 활동을 정지된 상태로 포착해 화려한 이미지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 그것들이 살아내는 그 매 순간에 한 포착을 그리려고 했고요. 지금 한 70%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업 거의 마지막 프린팅 과정?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이얼로그 분들 작업은 거의 몰랐거든요. 여기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특히 김소희 작가님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랑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간 레지던시 생활. 작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다른 분들하고 너무 많이 친해져가지고 막상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벌써 아쉬워요. 한 달 넘게 많이 남았는데도 좀 아쉽고.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예술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반드시 이번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김소희 연구자는 서울을 찾았습니다.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역사학과의 존디 무이아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죠. 오늘 기대하는 부분은 저는 의료사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항상 문화적인 관점에서만 봤었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이 선생님께 오게 됐습니다. I apologize for my chaos. This is typical. 디 무이아 교수는 한국의 의료 역사를 연구하면서 인간 신체에 관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바이오포비아 연구를 진행하는 김소희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멘토였죠. No, really. Like he's the dean of like everyone who does medicine is like so maybe okay places I know for sure. Coding 10 volumes or something, and they're writing more. Right. So they're the guys to talk to. Okay. 제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학자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연구 주제들, 그리고 그 학자들 간의 관계성들, 그런 거를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레퍼런스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후에 공부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대하던 멘토와의 만남은 김소희 연구자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을까요? 작품 설치가 한창인 이곳, 쇼케이스를 앞둔 작가들의 작업 현장입니다. 그 천막에 고정할 위치를 잡으려고 그 윈치의 파이프에 물리는 위치를 지금 조절해서 그 천막에 들어 올리는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물리적으로 보려면은 직접 달아봐서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페인팅 룸에서 작업 중인 이호탁 작가와 이태용 작가. 두 사람은 주식회사 이즈비라는 이름으로 크리에이터스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주 무대가 될 증권거래소 포스트의 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1990년대 증권거래소를 떠올리게 하는 세트장. 이즈비는 이 무대를 중심으로 자연을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관객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축소된 증권거래소의 포스트,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했던 90년대 주식을 거래했던 그 장소를 재현하려고 그때 당시 포스트 디자인으로 그 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맨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이 4개월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전 리서치를 입주하기 전에 했던 상황이라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됐던 스케줄대로 지금 차근차근히 아마 차질이 없다면은 전시 전에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 디자인했었던 그 무궁화를 조명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풍기 가지고 촬영하고 있어요. 잎이 오므라진 거를 표현을 해보려고 고부리고 있는 사실은 하나씩 갖고 싶어 하던 네네. 그래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뤄주는 윤미연 작가, 세자르 노다 작가, 최하준 작가, 배정식 작가. 이렇게 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준비하는 작품은
색동 정원과 33개의 요술봉인데요. AR이 구현되는 방에서 요술봉을 찾는 미션을 수행하는 유쾌한 작품입니다. 요술봉 33개는 모델링이랑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저거를 터치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게 33개 요술봉 모델링이었는데 색감이랑 그건 일단 다 끝난 상태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팀이다 보니까 조금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색기술에 대한 어떤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조금 웬만하게 잘 풀려나갔던 것 같아요. 작가들은 작업하는 틈틈이 ACC에서 마련한 투어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광주를 처음 찾은 이들도 있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전일빌딩 등 광주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는 리서치 투어. 작가들은 광주를 어떤 도시로 기억하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들도 광주 5.18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라 또 한번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때 겪었던 일들. 그래서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둘러보니까 좀 더 그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고. 광주에서 작업한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롭다는 이윤경 연구자. 유전체를 전공하는 과학자입니다. 다이얼로그와 크리에이터스 두 분야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이얼로그 분야에서는 팬데믹으로 대두된 전 세계의 시체 처리 문제를 두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팬데믹에서의 무덤 조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죽음이 일어났고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해서 시체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서의 무덤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존과 처리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제가 몸담고 있는 유전체 분야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무덤 조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경 연구자와 함께 크리에이터스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태은 작가. 9x9 탄생보드라는 작품을 구상 중인데요. 태어날 아기의 유전체를 가상으로 조합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보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형질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가 알려는 건강의 문제, 지능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우성적인 결성과 우성을 비교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과연 그 결과가 잘 나올지, 그리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질이 또 어떻게 변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복합1관. 결과 전시를 앞두고 전시를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결과 전시를 준비하는 레지던시 작가들. 최진혁 작가는 식물의 성장에 건축적 개념을 도입한 작품 건축적 식물, 식물의 건축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타이틀은 건축적 식물, 식물의 건축이고요. 건축과 식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생성 디자인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의 개념과 연결을 하고
전환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실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색동 정원과 33개의 요술봉. 작품 세팅을 확인하는 윤미연 작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목은 매직 가든 색동 정원입니다. 부제목으로 33개의 요술봉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33개의 요술봉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음보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33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더한 숫자라고 합니다. 저의 상상력을 좀 더 가미를 해서 33개 모양의 요술봉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저는 AR과 모션 캡처 기술을 넣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실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위로하고, 과거로는 고대부터 축복하는 방식으로 축복하고, 미래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어떻게 잘 하면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유를 제공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는 것에 한국말로 그냥 풀이했을 때 녹색갈증? 녹색갈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마냥 아름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 대입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다리 중간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관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에 거랑 비교해 보실 거예요? 조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알겠어요. 잠깐 괜찮아요. 머릿속에 담겨있던 작품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기다리는 시간. 이지원 작가는 사운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피커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자인한 사운드가 제대로 이 환경에서 재생이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파라미터들만 조정되면 될 정도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정할지 직접 현장에서 듣고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뭔가 눈으로 보이는 지점에 오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근데 얘는 들어왔을 때 이벽은 잘 안 보여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작품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공간 배치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우선 목겁을 저 공간 안에 두고서 양쪽으로 유리로 막을 거여가지고 우선은 목겁들을 다 넣어서 배치해보고 저기 작은 곳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벽에 붙을 도형들 오늘 다 붙이는 작업 도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붙여보고 목겁도 얹어보고 하니까 약간 제가 생각했던 느낌? 이미지들이랑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네,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패드에 AR을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 테스트 해야 돼요. 테스트 하는데 아직 그 공간 확장되는 게 완성이 안 돼서 한 3일 내에 이제 완성하게 되면은 거래되는 거 웹페이지 다 이제 시스템화된 것들을 다 하나씩 성공시킬 거예요. 그러면 전시가 진행이 되겠죠. 한 4개월 작업했잖아요. 솔직히 쉴 틈 없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쇼케이스가 3개월이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이게 잘 작동이 될까, 부서지진 않을까, 한 2주에 한 번씩 와야 되니까 이제 반 정도 끝낸 느낌? 전시가 끝나야 어떤 소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완성했고요. 90% 정도. 근데 3개월 동안에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보완점들이 있어서 좀 재료를 추가를 지금 부품을 추가를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옮겨 보니까 좀 뭔가 느낌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조명도 좀 컨트롤을 전체적으로 또 봐야 알 것 같고 아직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고장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3개월 동안 별 탈 없이 그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물론 작품도 중요하지만 네. 저 약간 그런 식으로. 저거 안 해줘가지고 다시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게 접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번에 그러니까 일단 설치 만들었고 다음 주에는 소프트웨어 돌아가는지 다 체크를 해볼 예정. 근데 너무 공간을 너무 설치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에 되게 조심스럽게 이것도 될까요? 이랬는데 흔쾌히 괜찮다고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작업이 되게 되게 촉박한 마지막 순간이지만 제일 재밌는 때라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누가 시켰으면 안 했을 텐데 그냥 재밌게 열심히 작업할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쇼케이스 잘 마무리를 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걱정과 기대,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 작가들의 작품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드디어 바이오필리아 흙 한 줌의 우주 결과 전시가 열리는 날. 지난 4개월 각자의 방식으로 달려온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에는 아트앤 테크놀로지 기반의 크리에이터스와 더불어 다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통찰로 담론을 형성하는 다이얼로그. 에이션스와 리시버를 받아주시면 되시고 작가님들은 현장에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타나게 된 사건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을 전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살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앞서 제가 제 시기도 왔습니다. 그거를 작품을 표현하려고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이제 세포 분열에 관련된 살균 쓰레기 문제에 대한 퀴즈 게임을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퀴즈를 내면 틀리면 그 사람은 번호판을 드리고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제가 이 인터랙티브 AR하고 인터랙티브 모션하고 이게 소통을 이루어주는 거여서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저는 그 사람 요술공 아까 선생님께서 사실 두 개의 요술공이 이렇게 손을 움직였대 선생님. 작품의 외관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사기활동을 레지던시를 하면서 제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좀 소중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금방 찾아왔네요, 클로징이. 그래서 저 아직 감이 안 잡히고 레지던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떠날 때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새로운 작업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동 거리는 길었지만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 환경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제가 이걸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정말로 뭔가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얻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였으면 절대로 이루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저희 팀이 있어서 이루었던 것 같고 승부리당당 파이팅! 그 이후로 패스트는 약간 주기적으로 한 50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근데 그 팬데믹처럼 쫙 커지는 것 같듯이 새로운 예술 담론을 만들어가는 라운드 테이블의 현장. 다이얼로그 분야의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모두와 공유하며 완성되어 갑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서 어떤 인덱스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5가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불안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2002년 여름에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생물대가 시리즈로 아마 될 것 같은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예술과 접합점이 있었던 그런 논의들은 어떤 게 있었나? 비평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으로 생기는 공간과 그리고 우리가 큰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는 이제 껍질이라는 게 따로 있고 살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2020 ACCR 레지던시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워낙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라 그거를 한번 참에 요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그 지금 관심 분야를 조금 더 지평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작가로 개인 연구자로 이렇게 활동한 게 처음인데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고민과 그리고 어떤 희열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제가 계속 이 연구를 이제 여러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되게 좋은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레지던시 중에 가장 짧았지만 어쨌든 무사히 연구 결과도 내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라운드 테이블도 마치게 됐고 제가 항상 레지던시에서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친구 사귀기도 아주 성공적으로 사람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필리아, 흙 한 줌의 우주. 작가들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풀어낸 생명 사랑의 가치, 그 다채로운 풍경이 꿈을 꾸듯 펼쳐집니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지난 시간. 나열랑 작가도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가진 그런 특징이 저한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기회가 되면은 오고 싶습니다. 지금은 바로는 이제 김제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박사 마무리하러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좀 시간을 좀 얻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쇼케이스가 끝난 후 그동안 밀렸던 분리수거부터 시작하는 최지희 작가. 레지던시가 끝나가는 것이 이제야 실감납니다. 그냥 올해는 원래 계획이 가만히 조용히 작업만 할 생각이었었는데 너무 다양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좋은 기회였어요. 다양한 예술 장르들을 접하고 저도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했었던 것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분 좀 이상해요. 원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되니까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떠나야 되니까 좀 기분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무사히 마치고 가시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어디서든 다들 행복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기 자리에서 성공하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좋은 기회로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더 성장하고 조금씩 더 행복해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제 다음 여정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네. 또 연락드리고. 네. 스페인 놀러 오세요. 네. 스페인 가서 연락드릴게요. 잘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창의적 도전의 가치와 예술을 향한 열정, 생명에 대한 사랑과 함께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작업도 하고 또 아마 이 과제가 끝나도 서로 연락할 것 같습니다. 예. 작가들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는 인연을 맺는 거랑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먹고 같이 떠들고 노니까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작가들과도 이제 그런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낯선 코로나의 시간. 이 시간을 거쳐 함께하는 예술의 힘으로 우리는 더 넓은 미래를 펼쳐갑니다.